안녕하세요. 떠드는 사람입니다. 떠드는 사람 300화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에 대해서 떠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목 얘기부터 해볼까요?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이 이번이 네 번째 작품입니다. 근데 앞서 세 작품에는 다 홈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었어요. 홈커밍, 파프롬 홈, 노웨이 홈. 근데 이번엔 처음으로 홈이 빠졌죠. 뉴가 붙었어요. 브랜드 뉴 데이. 그래서 부제만 들어도 뭔가가 새로 시작을 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시작하긴 해야겠더라고요. 애가 너무 망가졌어. 노웨이홈 때 피터가 닥터 스트레인지한테 부탁을 해서 피터 파커라는 사람 자체를 세상 모든 이의 기억에서 지워버립니다. 브랜드 뉴데이는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작을 하는데 피터는 그 4년 동안 진짜 죽어라 일만 했더라고요. 막 뉴욕의 모든 범죄라는 범죄 아주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자기가 다 해치우려고 하고 일벌레처럼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애써 관계성을 지웠기 때문에 또다시 관계성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와도 마주치지 않게 집 같지도 않은 집에서 누구와도 교류하지 않으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스파이더맨으로서는 뭐 경찰이나 일부 몇몇과 소소하게 소통은 하지만 그건 피터의 삶이 아니잖아요. 피터로서는 그 누구와도 연결점이 없어요. 아니, 아무리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봉사고, 누구를 위한 희생이란 말이에요, 진짜. 그래서 그런지 애가 너무 다크하고, 농담도 안 하고, 우중충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랄까, MCU 영화라기보다는 예전에 샘 레이미가 만들었던 그런 스파이더맨의 어두운 분위기도 좀 나고, DC의 배트맨스러운 그런 어두움도 좀 느껴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사이 어딘가쯤에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납니다. 그냥 다크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변화는 몸에도 찾아옵니다. 아니 나 진짜 스파이더맨 건초염 걸린 줄 알았잖아요. 손목을 건초염 걸린 것 마냥 아파하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손목에서 자연적으로 웹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미줄이 뿜어져 나왔다는 얘기인데 이 설정은 토비 맥과이어 스파이더맨이 갖고 있었던 설정이거든요. 그리고 막 소리가 갑자기 크고 자세하게 들리는 것도 그때의 설정인데 왜 과거의 설정을 가져왔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놓고 보니까 이번 브랜드 뉴데이의 스파이더맨 수트도 토비 맥과이어랑 앤드류 가필드 수트의 디자인을 좀 섞어서 만든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 셋이 만났다고 지금 뭐 자랑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면 뭐 우리 선배님들 이 후배가 품에 안고 나아갑니다. 뭐 이런 걸 표현하고 싶었던 걸까요? 근데 이렇게 이전 시리즈의 흔적은 이번 브랜드 뉴 데이에서 꽤 자주 등장을 합니다. 어쨌든 피터가 사색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그런지 예전보다 좀 성숙해지고 진중해진 느낌이 들긴 했어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게 그럼 이젠 11호나 노웨이홈 때처럼 좀 자기한테 친절하게 대해준다고 막 덥석덥석 상대를 믿고 그러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근데 웬걸 여전히 순진하시더라고요. 정부기관 들어갈 때 기억하세요? 이 전신 스캔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털썩 스캔기에 올라서잖아요. 이 스캔해가지고 뭐 어떻게 할 줄 알고 이걸 순순히 하냐고. 마스크 벗어서 얼굴 보여주는 건 안 되고 자기 몸 전체는 스캔해도 되냐고요. 그리고 너무 순진하게 기억이 돌아왔다는 말도 덥석덥석 믿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기본 성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냥 옆에 소통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대로 고여서 사람이 그냥 그 자체로 굳어버린 거죠. 사람이 몇 날 며칠 말 안 하면 이 말 한마디 떼는 게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이번 편에서 제가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프랭크 캐슬, 그러니까 퍼니셔가 있어줬다는 거예요. 퍼니셔는 예전에 넷플릭스 데어데블 시절 때, 그리고 이번에 디즈니 플러스의 퍼니셔 시리즈, 그리고 최근에 데어데블 본 어게인까지 만약에 보셨다 하면 충분히 퍼니셔가 어떤 캐릭터인지 아실 거예요. 그 퍼니셔가 드디어 마블 극장판에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스파이더맨과의 만남은 사실 이번이 처음인데, 마치 어제도 만났던 사람들인 것처럼 지들만 아는 얘기를 막 엄청 하잖아요. 옛날에 뭐 어디서 뭘 했는데 내가 구해줬고 뭐 이런 얘기 막 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이전 작품에 어디에도 없어요. 둘이 만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들은 대사에만 존재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어, 근데 코믹스에는 좀 있으니까 좀 더 그 둘의 이야기를 알고 싶다 하시면 코믹스를 보시면 돼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둘은 따지고 보면 사실 근본적으로 정말 다른 히어로거든요. 스파이더맨은 절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이런 원칙이 있고, 퍼니셔는 뭔 소리야. 죽여야 할 땐 죽이는 게 정의야. 라고 믿는 안티 히어로예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이 둘을 이번 브랜드 뉴 데이에서 한 팀으로 엮어서 내놓은 거죠. 근데 저는 이 만남 너무 찬성합니다. 왜냐면 토니 스타크 죽었을 때 생각해봐요. 이 토니 스타크 죽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피터가 엄청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 미스테리오가 접근을 합니다. 접근을 해서 난 널 믿는다 어쩌고 하면서 사탕 발림을 엄청 해요. 그리고 결국은 피터를 함정에 빠뜨리고 이용하잖아요. 그리고 닉 퓨리도 그래요. 닉 퓨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닉 퓨리도 이제 기껏 17살짜리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고백이나 하고 싶어하는 그냥 마냥 17살짜리 같은 17살짜리한테 계속 죄책감을 자극시키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자극시키고 도발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가 투입시키고 싶은 임무에 끌어들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노웨이홈이었나? 그 메이큰 엄마가 피터는 고등학생이다, 미성년자다 이걸 강조하면서 너네 미성년자 제대로 보호는 해줬냐? 막 이렇게 따지는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생각해보면 피터를 계속 위험 상황에 밀어넣은 건 어른들이었잖아요. 그것도 빌런들도 아니고 정의편에 서 있는 어른들이요. 그래서 저는 퍼니셔가 좋은 거예요. 시리즈 내내 애 하나 제대로 보호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이용만 해온 이 결과가 피터한테 지금 이렇게나 크리티컬한 결과를 안겨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퍼니셔도 스파이더맨의 방식에 다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서로 이제 근본이 다르다 보니까 대립할 때가 되게 많아요. 스파이더맨은 워워 넌 이러면 안 돼 이러고 그 퍼니셔는 나 이제 뭐 가가지고 다 부셔버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막 서로 막 부딪히고 싸우고 하지만 적어도 퍼니셔는 스파이더맨을 자기 목적을 위해 이용하거나 조종하려고 들진 않습니다. 그리고 스파이더맨이 스스로 선택한 책임 자체를 인정해줘요. 헤이키도 막 이러면서 어린애 취급을 막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스파이더맨을 존중한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는 피터를 정말 건강하게 만들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퍼니셔 등장하면서부터 저는 멤머도 언제 나와? 그러니까 데어데블 언제 나와?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 퍼니셔 나오고 뉴욕 배경이니까 나올만 하잖아요? 근데 끝까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나왔으면은 이렇게까지 피터한테 집중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도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러면 데어데블은 언제 나오죠? 다음 스파이더맨 때 나오나? 아니면 뭐 둠스데이나 시크릿 워즈 때 나오나? 이것도 다 아니면 그래도 킹핀워 같은 그런 스트리트계 협동 이벤트 때는 나오겠죠. 진짜 데어데블 언제 나와?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쯤에서 새로운 빌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스트레인저 싱즈, 그러니까 넷플릭스 제목으로 기묘한 이야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 말 한 번쯤은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 맥스 잘 컸네. 이런 말 하셨을 것 같은데, 진짜 우리 맥스. 쉐이디 싱크가 드디어 마블에 입성했어요. 그것도 독보적인 캐릭터 진 그레이로 입성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MCU의 진 그레이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엑스맨 시리즈의, 그러니까 엑스맨 영화 시리즈의 진 그레이와는 다른 세계관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원작 캐릭터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기존 폭스 시절의 영화와는 다른 세계관에서 새롭게 해석된 진 그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저는 폭스 시절의 진 그레이를 좀 아쉬웠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항상 울버린과 사이클롭스 사이에서 삼각관계로 얽히거나 아니면 다크 피닉스 얘기만 주구장창 반복하다 보니까 이 진 그레이라는 독보적인 캐릭터가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MCU에서는 조금 기대를 하는 게 일단 이 삼각관계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다행이고. 심지어 이번 브랜드 뉴 데이에서는 독립적인 서사축을 갖고 시작을 했잖아요.
영화 초반 한 40분 정도를 정체를 숨기다가 후반부에 얼굴을 드러내면서부터는 후반부 전체 서사를 거의 다 가져갑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이 영화는 분명히 스파이더맨 영화인데 이렇게까지 빌런에게 독립적인 서사를 이렇게까지 안겨주나 싶은 건 거죠. 그래서 왜 진그레이를 이렇게까지? 라고 고민을 했더니 MCU가 본격적으로 뮤턴트 서사를 시작하겠다라는 신호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엑스맨이 모든 마블 히어로의 근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엑스맨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엑스맨 떡밥 던져주면 난 너무 좋잖아. 도대체 뭘 보여주려고 지금 이렇게 시동을 걸기 시작하는 걸까? 기대도 되고요.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사마라 위빙이 엑스맨에 합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사마라 위빙 좋아하니까 너무 그것도 기대가 되잖아요. 어쨌든 피터의 정신적 방황과 고독 그리고 능력적 변화를 진그레이는 다 느낍니다. 감지하고 교감 다 해요. 근데 이런 연출이 들어갔다는 거는 아마 나중에 스파이더맨이랑 엑스맨도 엮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엑스맨을 자연스럽게 MCU에 합류시키는 게 아닐까. 이런 의미로도 좀 보이는 거죠. 근데 엑스맨 얘기가 나온 김에 좀 더 얘기해 보자면 피터가 신체 변화 때문에 능력 제어를 못하니까 브루스 배너를 찾아갑니다. 배너는 헐크로 변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조절을 하는가 이제 그게 궁금해서 찾아간 건데 배너가 자기 억제 장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배너의 자기 억제 장치는 개인화가 돼 있는 거니까 이걸 범용으로 만들면 이러고 저러고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니까 배너가 정색하면서 그건 너무 위험할 수 있는 얘기다 라고 경고를 해요. 하지만 피터는 한시가 급하니까 그냥 만들어 버립니다. 개인화 시키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범용으로 만들게 되는데 범용으로 만들었다는 건 뮤턴트들의 능력을 이 하나로 제어가 가능하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엄청난 거를 데미지 컨트롤 국장인 빌 매츠거가 그냥 두고 도망갔을 리가 없어요. 그 마지막에 그냥 죽게 놔뒀어야 되는데 그 이제 도망가면서 그걸 아마 훔쳐갔을 거라고 그 기술을 훔쳐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건 아마 이 기술이 다음번에 엑스맨들이 상대할 무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이제 물론 개인적으로 활용을 한 거지만 어쨌든 선의로 만든 기술이었잖아요. 근데 선의로 만든 기술이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배너로부터 받았었기 때문에 무기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이게 위험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지금 이 피터가 오펜하이머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면 오펜하이머도 그랬으니까. 자기는 선의로 만들었잖아. 근데 이게 전쟁에 이렇게까지 쓰일 줄 알았겠느냐고요. 근데 그 피터가 그런 욕을 들을 거라는 걸 감지를 했는 건지 어땠는 건지 어쨌든 쿠션을 하나 넣어줍니다. 피터가 뮤턴트들을 제어할 수 있는 기계를 비록 만들어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뮤턴트인 진 그레이 덕분에 목숨을 구하게 되잖아요. 총을 맞으면서 자가 호흡이 불가능해져서 죽을 수도 있는 상태가 됐는데 진 그레이가 피터에게 점프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호흡을 제가 대신해 주잖아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스스로 의식을 찾을 때까지 진 그레이가 계속해서 피터의 몸 안에 들어가서 도와주는데요. 이렇게 착한 빌런이 어딨냐고. 진짜 빌런으로 등장시켰는데 이렇게 착할 수 있냐고요. 근데 사실 전 진 그레이나 진 그레이의 언니인 세라나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에서도 사실은 능력 방식을 확인하려고 사람들 몸을 점프를 한 거지. 정작 아이스크림은 직접 가서 돈을 내고 사 먹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나름 도덕적 기준은 있다. 하지만 세라일이 터지면서 진 그레이가 흑화해버린 것 뿐이죠. 그러니까 나쁜 건 기관 놈들인 거야. 진짜 빌런은 그쪽인 거죠. 게다가 세라가 남긴 마지막 단서 VMAX. VMAX가 뭔지 알고 나서 허탈했던 분 계신가요? VMAX라는 그 글자만 쫓아서 이렇게나 달려왔는데 다들 지금 뭐 대단한 실험체나 어떤 장치나 누군가 혹은 그룹의 이름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단순히 환풍기에 붙여진 스티커였어요. 정말 정체가 별거 아닌 수준인데 이거 너무 근데 비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VMAX의 정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VMAX가 뭔지 발견하게 된 그 과정이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진 그레이는 자기가 막 기관 놈들에게 실험 당하고 가학을 당하면서 괴로워서 몸이 이렇게 뒤로 젖혀지면서 자연스럽게 천장을 봤는데 그 천장에 환풍기에 붙여진 스티커에 VMAX가 써져 있었던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야? 지금 자기가 있는 이 자리에서 자기와 똑같은 자세로 세라가 저 환풍기의 스티커를 봤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건 세라도 이렇게 고통을 받았다는 거고. 흔히 그 하잘없는 VMAX의 정체보다 그 순간에 세라가 겪었을 그 모든 것들이 떠오르니까 진그레이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고통이고 분노였겠냐고요. 그래서 그거 그냥 냅뒀으면은 아주 난리 났을 거야. 폭주했을 거야. 지금 각성을 못해서 그렇지 진그레이 능력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의 진그레이를 피터가 받아주죠. 자기 머릿속에서 메이 큰엄마를 만나게 해줍니다. 자기가 위로받고 응원받았던 그 말들, 그리고 큰엄마의 따뜻한 품, 그거를 진그레이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요. 왜냐면 진그레이에게는 아무도 없었잖아요. 제대로 된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 그리고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사람, 그런 어른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저 분노로만 성장을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메이 큰엄마가 따순 말 해주고 응원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다독여주니까 애가 그냥 녹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게 진그레이와 피터는 여러모로 서로를 비추는 거울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메이 큰엄마가 살아있었을 때 만났으면은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브랜드 뉴데이에 옐레나 나오더라고요. 옐레나가 나올 거란 생각은 못 해가지고 반가웠습니다. 뭐 둠스데이 때 비중이 그만큼 있을 거라고 예고하는 것처럼 진짜 존재감 있게 등장을 했어요. 옐레나랑 진그레이도 좀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옐레나가 진그레이를 만나면 되게 아껴줄 것 같은 거지. 막 툭툭 뭐라 하지만 되게 잘 챙겨줄 것 같고 그랬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금 의미 부여하고 싶은 캐릭터도 있습니다. 피터의 AI 비서인 이비인데 이비 목소리를 나오미 와츠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의미 부여를 하게 된 거예요. 나오미 와츠가 해서. 왜냐면 2012년에 톰 홀랜드가 디 임파서블이라는 영화로 데뷔를 합니다. 그때 되게 이제 꼬꼬마였죠. 데뷔를 하게 되는데 이때 톰 홀랜드의 엄마 역할로 나오미 와츠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피터가 새로운 인생의 서막을 시작한 것처럼 톰 홀랜드도 뭐 결혼도 하고 뭐 이제 연기력도 엄청 늘어나서 막 되게 다양한 영화들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 이 톰 홀랜드라는 사람도 새로운 인생으로 도약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 톰 홀랜드의 첫 연기를 지켜봐준 나오미 와츠를 일부러 캐스팅한 게 아닐까. 요렇게까지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영화가 피터나 스파이더맨만 응원하는 게 아니라 톰 홀랜드까지도 응원을 하는 것처럼 여겨진 거예요, 저는. 그럼 이제 많은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의 중요한 MJ와 네드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MJ와 네드는 피터 때문에 친해졌어요. 근데 피터 없는 인생에서도 여전히 잘 지내더라고요. MIT도 같이 다니고 룸메이트도 하면서 정말 즐겁게 사는데 피터는 그걸 멀리서만 지켜봐요. 어차피 나타나도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또 그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일까요? 코앞에 나타나도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봐야만 하는, 말해주지도 못하는 그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근데 그 마음이 톰 홀랜드가 연기가 진짜 많이 늘어가지고 표정이나 눈빛에서 정말 많이 읽혀요. 연기 잘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랬기 때문에 이 셋의 재회는 정말 행복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MJ가 와장창창창 깨버립니다. 피터의 진심이 담긴 편지를 읽고도 나는 널 사랑하지 않아. 지금의 나는 다른 사람이야. 이런 말을 정말 직설적으로 표현해버려요. 뭐 MJ 입장에서는 당연한 걸 수도 있겠지만 피터 입장에서는 정말 완전 상처인 거잖아요. 게다가 둘은 키스까지 했는데 그때 물론 MJ는 MJ가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피터에게는 더 큰 상처로 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피터 가슴을 박살낸 주제에 오마주할 건 다 하더라고요. 잘 웃겨잖아. MJ가 스파이더맨을 얼떨결에 피터라고 불렀다가 스스로 놀라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건 2012년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서 그웬 스테이시가 스파이더맨을 피터라고 잘못 부르는 장면을 오마주한 것 같은 거죠.
그때 그웬 스테이시가 피터라고 부르고 놀라서 손으로 입을 가리는데 이거 원래 엠마 스톤이 NG 낸 건데 반응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대로 살린 컷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어쨌든 MJ는 이번에 피터에게 상처를 안겼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네드는 정반대였어요. 우리의 네드는 실망시키지 않았어. 그래서 저는 네드와의 장면들이 다 좋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우리. 뭐, 다시 관계 만들면 돼. 관계성은 기억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을 좀 상기시켜주는 것 같아서 MJ와의 재회보다 전 오히려 네드와의 재회가 더 좋았어요. 역시 사랑 언제 깨질지 모르는 거, 그깟 거, 우정이 더 최고지. 아, 근데 제가 스타워즈 팬이다 보니까 네드가 나오면은 네드 주변에 스타워즈에 관련된 거 뭐 없나? 이제 이런 걸 먼저 찾아봅니다. 왜냐면 네드와 피터는 스타워즈 덕후 단짝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둘이 뭐 레고 스타워즈 시리즈도 모으고 그리고 스타워즈에 대해서도 막 같이 막 얘기 떠들고 이런 장면들이 제법 나오거든요. 그래서 홈커밍 때도 네드가 데스스타 레고를 들고 피터 방에 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피터가 스파이더맨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된 거지. 그러니까 놀라서 그 데스스타 레고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박살내는 장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스타워즈 흔적은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특히 작은 모니터에 제국의 역습의 한 장면이 돌아가고 있었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조금 찡했어요. 왜냐면 2016년 11호 때 제국의 역습 얘기를 조잘거리면서 떠드는 장면이 있어서 그 장면이 생각이 났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지. 아, 네드가 피터를 기억 못해도 괜찮겠다. 왜냐면 둘이 가까워질 이유는 이렇게나 명확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피터가 좀만 노력을 하면 네드와 피터와의 관계는 기억 여부와 상관없이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보여져서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네드와 피터의 연결고리는 이렇게나 확실하다.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제국의 역습을 통해서. 근데 이번 영화가 뭘 많이 심어넣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홈커밍 때 쿠키로 나왔던 스컬피온이 9년 만에 드디어 등장해서 페이오프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툼스톤 나오잖아요. 툼스톤으로 나온 배우가 그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라고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근데 그 뉴 유니버스에서 툼스톤 목소리를 담당한 성우가 배우로 출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니의 목소리가 이번에는 실사로 등장을 한 거죠. 교회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느낌들이었어요. 그리고 너무 이 스파이더맨을 잘 아는 느낌의 감독이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막 이거 보면 팬들이 좋아하겠지? 저거 보면 좋아하겠지? 막 이렇게 막 아무데나 막 꾸겨 넣는 게 아니라 진짜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소중하게 배치를 해주셨더라고요. 아, 진짜 감독님 느낌 잘 알. 그러다가 쿠키까지 이제 나오고 끝났는데, 쿠키 다들 보셨죠? 그 네드의 스파이디 트래커 앱이 스파이더맨 위치를 저 우주 저 먼 곳으로 찍어줍니다. 이 쿠키가 여러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이게 둠스데이 다음인 시크릿 워즈랑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멀티버스의 다른 곳에서 닥터둠이랑 마주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되고요. 어쨌든 뉴욕 거리에서 외로운 파수꾼으로 남으려고 했는데 의도치 않게 또 한 번 범우주적 차원의 사건에 휘말리는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쿠키였습니다. 아, 저 피터가 병원 빠져나갈 때 흑인 아이가 피터를 보면서 피슉피슉 이 포즈 취하는 거 기억나세요? 그 흑인 아이가 마일즈 모랄레스 떡밥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일즈 모랄레스가 누구냐면 피터 파커를 이어서 2대 스파이더맨이 되는 캐릭터입니다. 뭐 뉴 유니버스나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그리고 비욘드 더 유니버스 이렇게 스파이더버스 3부작을 보시면 마일즈에 대해서 아실 수 있고요. 뭐 그 외에도 애니나 코믹스나 게임이나 여러 군데에서 나오지만 일단 요 3부작을 보시면 아실 수 있는 캐릭터예요. 어쨌든 이게 뭐 떡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애니랑 게임 쪽에서 마일즈 좋아하는 분들이 이분들은 지금 이미 이걸 떡밥이라고 덥석 물으셨더라고요. 살짝 기대가 되긴 합니다. 뭐 진짜 그런지 아닌지 몰라도. 브랜드 뉴 데이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스파이더맨 축제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온갖 거 다 나오잖아요. 코믹스 오마주도 했어. 게임 오마주도 했어. 그리고 예전 영화 시리즈 오마주까지 다 들어있고요. 그러면서도 피터 파커라는 사람과 스파이더맨이라는 히어로의 성장도 어디 하나 뭐 밸런스 깨지지 않게 되게 잘 담아냈습니다. MCU에서 피터는 늘 히어로계의 막내였어요. 뭐 옐레나처럼 작은 감자, 큰 감자
이런 거 구분도 못해요. 그냥 자기 앞에 오는 일들은 다 자기가 떠안으려고만 하죠. 아마 퍼니셔도 그런 부분을 조금 어리다, 미성숙하다 생각해서 키도라고 불렀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퍼니셔도 알게 되잖아요. 마스크 뒤에 있는 피터의 진짜 얼굴 봤잖아요. 그러니까 정체성과 사생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추억까지 전부 포기했다는 거.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퍼니셔도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스크 뒤에 숨겨진 외로움이나 그 무게가 웬만한 어지간한 어른 히어로보다 크다는 거를 알아봐 줬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키도라고 부르지 않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우리는 흔히 성장이라고 하면 더 강해졌다는 것만 떠올리게 됩니다. 강해졌다, 세졌다, 이런 것만 떠올리게 되는데, 브랜드 뉴 데이에서는 피터가 사실 뭐 강해지거나 세지진 않았어요. 그냥 혼자 짊어질 책임과 함께 짊어질 책임을 구분하게 됐고, 스스로를 억지로 고립시켰던 것에서 좀 더 여유로워졌죠. 자유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피터와 스파이더맨에게 새로 시작되는 브랜드 뉴데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영화가 다 끝난 후에 피터에게 굿바이 키도 이런 인사 한 번쯤은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이렇게 떠드는 사람 300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1화에서는 어떤 이야기로 떠들지 기대해 주시고요.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 대신 봐줬으면 하는 작품들에 대해서는 이메일 sayloveU sayloveuu 골뱅이 gmail.com이나 팟빵,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유튜브, 인스타에 떠드는 사람 채널에 남겨주세요. 유튜브 구독 많이 해주세요. 그럼 301화에서 만날게요. 안녕!